이명박은 특히 4대강 사업을 마구 추진을 해가지고 한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대신에 정수기 사업으로 그 이명박의 친형인이 소속돼 있는 그런 그룹이 그 정수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또 아들이 맥쿼리라는 호주계의 그런 세계의 소크를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도로를 깔고 거기에 도로를 다니는 그런 비용을 맥쿼리가 가져가는 그런 체제를 하는 그런 맥쿼리와 연관성이 있는 게 이명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명박은 한국의 그 혈세를 가져다가 해외에 퍼날라가지고는 그렇게 자원을 개발한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그 해외에 퍼주고 뭐 빼돌렸을 수도 있겠죠. 그 와중에 떨어지는 게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시절로 넘어가서는 물론 51.64%라는 선거 그 지지율, 이상한 지지율이 여기서 나타났었고 삼성과 또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갖고 있던 게 박근혜고요.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들어서서 또다시 삼성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뭐 데이터법을 통과시키고 또 여가부를 중시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가부를 중시하고 여성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제가 이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이것이 인구 그 출생률을 저하시켰다. 이런 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거는 일종의 그 삼성을 그 기획한 이민 정책,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 세계화 전략 중에 하나다. 민주당이 추진한,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또 소로스가 밀어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부정이다 또는 그 댓글 부대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댓글 부대가 동원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만에 있었던 삼성 조작글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강조를 해드리면 2013년 4월에 어떤 대만의 해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폭로하냐면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자회사인 펑타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마케팅의 일환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 무슨 댓글 작업을 했냐면요. 인터넷 토론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신의 그 회사의 물건들은 막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경쟁 회사의 이미지를 타격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펑타이라는 그 자회사, 삼성 자회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계인 제일 기획이 있잖아요. 광고회사, 마케팅회사. 싱가포르에 이런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전화번호와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삼성계 그 마케팅 회사 제일기획에서 이런 댓글 조작 마케팅 작업을 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마케팅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정성을 볼 때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되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신분을 감추고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행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해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계 그 댓글 부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막 악의적인 댓글을 막 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 라이벌이 이것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신분을 감추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작업을 한 삼성 조작글 사건, 대만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 점과 일치되는 바가 있어요. 도대체 삼성과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그 계약 기간을 보면요. 그 삼성계 펑타이 회사라는 그 회사와 계약 기간이 2000년에서 2012년까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그 댓글 부대, 국정원 댓글 부대 뭐 이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댓글 부대 사건은 18대 선거였는데 2012년 12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댓글 부대를 들이미는 거죠. 한국에. 그러면 과연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만에 있던 그 바이럴 마케팅 문제, 댓글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서 삼성의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한국에 민주선거가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재 삼성이 보유한 슈퍼컴퓨터는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격 접속 점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국 국민들 누구나 핸드폰, 컴퓨터, 무단 접속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조작, 데이터 뽑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런 글이 이제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을 거라는 거 말이죠. 근데 삼성이 보유한 슈퍼컴퓨터나 문재인 정부가 보유한 슈퍼컴퓨터 등등 전 세계는 이렇게 슈퍼컴퓨터들의 또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끔찍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화된 한국의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그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외로 저도 페이스북에 고정 멤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로 이상하게 뭐라 그러나요? 그 베트남 쪽에서도 친구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남성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댓글 작업을 충분히 그 글로벌 회사로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드루킹도 언급한 바가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카카오를 밀어준 바가 있어요. 거기 카카오 부사장이었던 정혜승이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소유주인 김범수는 삼성 SDS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삼성계잖아요. 그러니까 양대 포탈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이 삼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르노 삼성을 밀어줘야 된다. 왜 이렇게 뭐 매출이 안 오르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상하게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유튜버들은 삼성이 작업을 하고 있네, 이 사람 삼성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면요, 이 유튜버는 뭐라 그러냐면요, 헝가리 배터리 공장을 짓는 삼성 SDA가 기술을 일본에서 다 전수받았다. 산요라든가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렇게 전수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2차 전지라는 것이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 SDI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LG도 굉장히 많이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막 온 전력으로 지금 삼성 2차 전지 전기차를 위해서 그걸 해외에서 막 공장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삼성이 헝가리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물론 삼성차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문제시하는 건 이 동일한 유튜버예요. 골칫덩이 LG화학. 골칫덩이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 정상화는 언제나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를 막 씹는 거죠. 한마디로. LG를 배타적으로 보고 삼성을 굉장히 세세히 칭찬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는 뭐 사이비 보수도 유튜버를 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뭐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삼성계 유튜버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회사를 씹고 삼성을 옹호하고 이런 식의 지금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만에서의 그런 댓글 부대 작업, 삼성이 한 댓글 부대 작업을 상상해 보세요. 좀 어처구니 없는 짓 아니겠어요, 이런 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삼성과 LG와의 싸움 때문에 오히려 순이익이 서로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산업을 위해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삼성이 이렇게 LG를 계속해서 경쟁 회사로 삼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과거에 대구차를 못 살게 굴었던 거랑 똑같죠. 게다가 여기서 정경유착까지 이루어지면 얼마나 한국의 산업 구조가 별로 안정적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삼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이. 그리고 이렇게 한 기업에 위에서 축을 세운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세계화 세력에 의해서 잠식됐을 때 그 영향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삼성 중심의 삼성 왕국을 만드는 것은 그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